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 2주간 이창현 약사님과 건강에 대한 강의 들어봤는데요.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사실 뭐 이제 몸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바로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건강이 중요해요. 요즘 마음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오죽하면은 그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도로. 네. 그리고 마음이 또 건강해야 예? 그래야 몸이 또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같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네. 마음의 감기 어떻게 좀 나았어요? 지금 독감입니다. 지금 낫기는커녕 더 심해졌어. 죄송한데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옮을 것 같아요. 네. 긍정의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 긍정적으로 살아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세 분이 다 말씀하신 게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멘토 이창현 약사님과 계속해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소비의 가장 큰 행위가 뭐냐? 바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예, 이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누군가의 어떤 탓으로 돌리고 싶은데 그게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만과 감정이 생기면서 사회적 범죄가 많아집니다. 큰일 났네. 예,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살리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분위기 같은 거 살리는 사람 말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네. 살리는 것이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옵니다. 이 표현을 줄여서 두 자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 바로 기회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창현입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나요? 네, 선생님이 지금 잘 못 지내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몸 건강만큼 중요한 게 마음의 건강이다. 네. 심신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간, 오늘 이제 3주째죠. 예, 오늘 할 주제랑도 이제 연결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마음의 건강이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건강 와닿기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로 이 마음의 건강을 이제 바꾼 게 뭐냐면 바로 사회적 건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건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회적 건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건강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생존의 연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오늘 점심 식사 하셨나요? 네. 식사를 하셨죠? 네. 물론 그 식사를 하실 때 돈 주고 사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 돈을 주고 산다라는 행위, 그리고 먹는다라는 행위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식사를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농사를 지었을 거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운반했을 거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깝게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셔야죠. 낳아주셨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님이 낳아주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렇게 연결성까지는 보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 건강은 나라는 개념이 더 커져서 확장되어서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를 인식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큰 행위가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은 겪어봐서 그런지 몰라도 육아가 제일 큰 에너지 소비가 심한 행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아기 낳고 나서 우리 엄마들이 보통 산후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로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 못하는 아이랑 장시간 같이 있다 보면
정말 에너지가 많이 빠진다 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점핑 강사도 하고 있고 축구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노래 부르는 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 보이는데 네. 막 땀이 줄줄 나거든요. 영선 씨, 네. 애 키워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노래가 안 나옵니다. 노래가 안 나오나요? 노래조차도 못 불러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씨의 애는 재수 씨가 다 키우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그냥 한 5분 정도 놀아주는 거고. 그분의 에너지 소비를 예. 저한테 스트레스 그게 제가 그게- 욕바지처럼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살면서 이제 공부가 끝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맞아요. 이게 계속해서 뭔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뭐 경제 TV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도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음악 쪽에 예를 들어서 국악 쪽을 공부해야 된다. 그럼 또 그것도 엄청 해야 돼요. 해야죠. 그리고 또 뭐 인생 공부도 계속 끝없이 펼쳐지고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 공부할 때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까 답이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간다는 행위 자체가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에너지를 계속 쓰고 사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큰 행위가 뭐냐? 바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거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에너지만 제공을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있겠죠. 예. 그럼 내가 그걸 줄 수가 있으면 그냥 줘버리면 되는데 그걸 줄 때 나는 그 에너지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에너지를 많이 소비시키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보기 싫어지겠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자체를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사람의 욕심은 무한하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뭐 한 10억, 20억 했는데 10억, 20억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100억, 200억이 생각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에너지를 주더라도 그분은 에너지를 받고 살만해져서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 에너지를 더 줘. 예, 여러분들 주위에서 아마 좀 하소연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 만나면은 이분은 이제 자기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거죠. 우울한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가 기분을 전환한다라는 얘기가 제가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썼으면은 적당한 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 갑니다.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진이 빠지겠죠. 지치죠. 예. 그 하소연 많이 하시는 분 두 분 여기 계십니다. 예, 야, 여기 근데 또 이분은 하소연은 매번 하세요. 만날 매번 때마다. 하는데도 지치지 않아요. 예. 할 수 있어요, 선배님. 그 할 수 얘기 있어요. 뭐냐면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많구나. 근데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소비되는 그 에너지를 네. 뭐라고 할까요? 아깝다고 할까? 아니면 좀 힘들다고 할까? 네. 이런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들이 생기게 되면은 뭘 하게 되냐? 안 보고 싶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국적으로 코로나라는 어떤 병적인 요소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과 맞물려서 우리에게는 뭐가 지금 비대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다시 얘기하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낮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택시를 탈 때 어떤 브랜드의 이게 앱으로 사용하는 택시 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내가 타는 곳과 목적지를 입력만 해놓고 네. 결제도 미리 다 있죠. 카드로 다 돼 있으면은 그렇죠. 택시가 오면은 그냥 타고 내리기만 하면 되죠. 예. 내릴 때 한마디 뭐 감사합니다 인사 정도만. 그 정도? 근데 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택시를 타면은 기사님이 어디로 가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뭐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또 네. 그 정도에서 끝나면 되는데 가는 동안에 네. 나랑 좀 다른 정치적 이야기도 듣게 되고 사회 얘기도 택시 듣게 기사님들이 되고 그렇게 다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저는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네. 사투리 쓰는 건 돌아간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말을 엄청 짧게 하거든요. 네. 여의도 이렇게 여의도로 가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걸리거든요. 근데 말이 짧다고 혼난 적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얘기가 길어지면은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고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더라는 거죠. 예.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얘기예요. 네. 내가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은 전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에너지가 낮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들이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간의 에너지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사회 안에서 개인들의 에너지의 상태가 낮았을 때 이 개인들은 건강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좀 아픈 상태일까요? 아픈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픈 게 이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누군가의 어떤 탓으로 돌리고 싶은데 그게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만과 감정이 생기면서 이 비대면 시대가 진행될수록 뭐가 많아지냐면 사회적 범죄가 많아집니다. 큰일 났네. 네. 요즘도 이슈가 계속 되죠. 그렇죠. 조금이 아니죠. 저희 뭐 윗세대를 생각해 보시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삼다 문이 없어요. 네. 네, 거지도 없고 그냥 조금 힘들면은 사람들 와서 도와주고 서로 네. 같이 어울려 살았는데 맞아요. 요즘은 누가 우리 집에 문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해야죠. 신고해야죠. 네. 이게 뭐냐면 무서워진 거죠. 이게 범죄적인 행위인데 그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에너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 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라는 분은 인간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했냐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투쟁 속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보다 좀 건강한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건강한 사회에 살고 평화 속에 살고 싶어요. 평화 속에서 네, 맞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걱정 없이. 네. 더 이상 투쟁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네. 평화를 추구하는 이유가 평화라는 단계는 에너지가 다들 충만한 상태예요. 네. 누군가의 에너지를 뺏을 필요도 없고 여유롭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에너지 상태가 떨어지게 되면은 누군가한테 가서 나 좀 에너지 좀 줘.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건 투쟁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런 투쟁의 상태에 놓여 있으면은 이건 사회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없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이든 사회든 이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네. 내가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네. 누군가한테 에너지 줬는데 에너지가 차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에너지를 스스로 채울 수가 있다면 굳이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겠죠. 예. 예. 그래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요. 뭐죠? 휴식. 바로 공기, 호흡이에요. 호흡.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흡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었는데요. 네. 이 호흡이라는 이 공기 안에는 산소가 있고 우리가 산소를 흡입하면은 몸에서 ATP라는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약간 그 과학적인 생리학적인 내용이고요. 동양 철학에 따르면은 공기라는 것 자체는 이 허공 속에 에너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숨을 쉬는 사람이 에너지를 마시는 거죠. 이 에너지를 마시면서 내가 에너지를 복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기라는 개념은 단순하게는 호흡한다라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호흡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게 철학이라는 게 원래 의식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공기에 대한 의식이 조금 더 높아지면은 아, 이것은 에너지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공기가. 예. 그런데 자, 저는 여기서 이 공기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공통의 네. 공용의 에너지다라고 그럽니다. 아, 공동 에너지다. 네. 그래서 아무나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다. 우리가 감정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한정된 재화가 있고요. 그건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상대방이 많이 갖고 갔어요. 그럼 내 몫이 줄어들겠죠. 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네. 하지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무한정한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서로 쓸 만큼 쓰면 되죠. 나눠 가지면 네, 되겠죠. 싸울 필요 없이.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기라는 거를 에너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허. 예, 우리가 인지라는 것과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좀 다릅니다. 좀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알아진 것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라는 거, 이 숨 쉬고 사는 게 에너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면은 예. 그러면은 의식이 자연스럽게 더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애벌레가 자라서
번데기가 되고 그 안에서 나비가 된다는 건 다들 아시죠? 네. 예. 그런데 애벌레하고 나비는 사실은 같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근데 연결은 돼 있어요. 네. 어떻게 돼 있냐? 애벌레라는 애는 이렇게 꾸물꾸물 다닙니다. 그렇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얘가 할 수 있는 건 꾸물꾸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스스로 알아서 번데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에서 등에 날개가 생기고 더듬이가 돼서 나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그게 아니라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가 죽습니다. 진짜요? 네, 애벌레 수프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애벌레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조직이 다 녹아서 우리 이게 소화액이 나오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것처럼 번데기 안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애벌레를 죽여버립니다. 아이고. 그래서 다 소화가 돼버려요. 애벌레가.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새로운 유전자가 그 상황에 맞는 생존을 위한 유전자가 작동을 해서 그 애벌레 수프를 가지고 다시 나비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몰랐네. 네. 그러니까 애벌레가 성장해서 나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애벌레가 죽고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재탄생하네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저도 조금 의아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 나비의 기억에는 애벌레였던 기억까지도 다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요? 예. 나비가 그러니까 기억을 해요? 예, 기억을 한다고 그러죠. 내가 애벌레였어. 예.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생명체죠. 분명히 죽고 새로 태어났으니까. 네. 하지만 이 삶의 연속성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나비가 네. 꾸물꾸물 갈까요? 아니면 날아갈까요? 날아가죠. 날죠. 네. 자, 그 날아간다라는 건 누가 알려줬을까요? 자동으로 알게 됐죠. 그렇죠. DNA. 자동으로 알게 됐겠죠. 네.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어. 우리 곤충도 그런데 우리 고등동물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느 시점이 되면 다들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어느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이 애벌레인지 아니면 아직 알 속에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알에서 애벌레가 되는 것, 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힘든 순간 속에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게 번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바뀌게 되고 그 밖에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보다 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끔 바꿔준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곤충의 어떤 생태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체계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 뇌과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해서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공부를 해서 알게 되는 게 있는 반면에요. 어느 순간에 즉 뭔가 경험이 쌓입니다. 이 경험이 쌓인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거죠. 네.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스스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방송을 하시다 보면은 처음엔 누가 가르쳐 줍니다. 네. 근데 내가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알아지는 것들이 있죠. 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잘하겠구나. 이 알아지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애벌레에서 나비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살리는 사람이 되자는 되자. 겁니다. 살리는 살리는 참 어려운 얘기일 수도 네. 있는데요. 분위기 같은 거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아, 그것도 맞습니다. 네. 어. 뭔가 네. 분위기. 네. 예, 분위기라는 것도 뭐냐면은 기라는 에너지의 분포와 위치.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상태가 분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분위기가 안 좋아. 이 얘기가 뭐죠? 에너지가 안 에너지가 별로 안 좋다는 에너지 얘기예요. 분위기, 기분이. 여기에 공간의 분위기든 공간의 에너지든 그 공간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에너지든 뭔가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위기를 살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를 살리는 것도 바로 에너지를 살리는 거.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네. 그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뭔가 바꾸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바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다라는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는 자 분위기가 침체돼 있습니다. 네. 그럼 누군가가 내가 분위기를 살리려고 할 거예요. 예, 예. 근데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힘들죠. 그 힘드는 거, 그게 어디서 오냐?
바로 내가 숨 쉬는 이 공기에서 에너지가 온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 무한정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좀 어렵나요? 아니요. 그 너무 쓰는 법을 빨리 배우고 싶습니다. 네, 알고 싶어요. 어떻게 살리면 되는 거예요? 공기를 예. 이용해서 어떻게 뭐. 살리는 사람이 되는 방법. 네. 그쵸. 아니면 심폐소생술해요? 어떻게? 좋습니다. 예, 예. 예.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또 뭔 분위기를 살리고자 할 때, 사실은 제일 처음에 드는 어떤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내가 에너지를 소모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생기는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불안감입니다. 근데 불안감이란 말은 안정되어 있는 어떤 감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가 뭔가 불안정해졌다는 뜻이죠. 네. 그럼 이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나의 생존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 내가 에너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겠죠.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불안한 거, 즉 내 에너지가 상태가 떨어지는 거를 싫어합니다. 왜?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쓰는 거를 아까워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중에 집에 다 전기밥솥 있으시죠? 네. 네, 전기를 꽂고 쌀을 씻어서 전기밥솥에 물하고 쌀을 딱 앉혀놓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밥이 되는 게 불안하실까요? 아니요. 걱정이 됩니까? 아니요. 당연히 밥이 되겠죠. 네. 예, 근데 만약에 전기밥솥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옛날에 뭐 어떤 영화에서 부시네. 그래서 아프리카의 콜라병 네. 예, 이게 뭘까 하잖아요. 예, 그런 시대에 전기밥솥을 갖다 줬어요. 예, 그리고 전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꽂아주고 이렇게 하면 밥이 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을까요? 의심하겠죠. 의심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들었지만 해보지 않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알게 된다면은 그 불안감은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경험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네.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의식 그리고 또 에너지를 바꾸는 거 이걸 한번 배워봐야 되겠죠. 정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네. 그 정이라는 에너지가 떨어지면 감정이 된다고 그러죠. 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화가 나거나 뭐 분노가 치밀거나 또 누구한테 섭섭하거나 이런 감정들이 많을 때 보통 명상이나 종교에서는 정화합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화라는 말은 줄여진 말이고요. 원래 이 정화라는 말의 풀이 연정화기라는 뜻입니다. 연정화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정을 연마해서 기운으로 변화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정이라는 에너지를 연마해서 기운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면은 내가 정이라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기라는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감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안 생기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쓰면은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진 게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기라는 것도 썼으니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 말로 하면 감기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맞습니다. 감기라는 개념도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정이라는 에너지하고 기라는 에너지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정이라는 에너지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예. 근데 기라는 에너지는 돌게 돼 있습니다. 순환의 법칙을 가지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기 에너지를 줬는데 네. 이분이 저한테 주지 않더라도 네.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저에게 옵니다. 제가 밥을 먹었어요. 네. 이걸 단순히 요 앞에 거래만 보면은 내가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돈을 주고 밥을 먹었죠. 근데 내가 돈을 지불한 것만큼 밥 맛이 별로 없어. 네. 그러면 요 거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감정이 상하죠. 네. 그런데 이 거래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쓴 밥을 먹은 게 정이 아니라 기라는 개념으로 내가 이분을 지금 음식 장사 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밥 한 끼 사 먹음으로 해서 이분은 매출이 오르겠죠. 네. 이분 살린 거죠. 내가 이분을 살린다라는 개념으로 밥 한 끼 먹습니다. 길을 살렸네요. 길을 살렸어요. 그렇죠. 예. 밥이 맛있으면 더 좋고 맛이 없어도 그래도
괜찮아. 이분은 도움이 될 거니까. 또 이분은 또 그 밥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사겠죠. 또 타고 하겠죠. 이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개념을 가져야 뭐가 될 수 있냐면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살리는 것이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내가 나를 살린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이 표현을 줄여서 두 자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 바로 기회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고요. 와. 내가 썼던 기라는 에너지가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돌아오는 거니까 예. 아포튜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쓸 때 주고받는 에너지만 쓰면 그만큼의 대가밖에 받지 못해요. 근데 돌고 돌아서 들어오는 그 기라는 개념으로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그것은 복리이자가 붙어서 기회라는 것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야, 그럴 것 같은 게 그냥 뭐 힘든 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성심성의껏 그냥 도왔는데 그게 타고 유스돼서 다시 나에게 좋은 이미지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건강이라는 걸 얘기하려면 나 혼자 또는 나하고 밀접한 사람들의 어떤 주고받는 관계만 볼 게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같이 연결되어 있음. 그리고 이 생존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게 돕고 도와서 결국엔 누구?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 되게 큰 개념이죠. 그래서 건강한 개인이 자기가 이 에너지가 더 커져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선택을 했을 때 그 살리는 선택이 다시 나를 살리는 선택으로 돌아온다. 이 개념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사회적 건강이고요. 그 개념의 핵심이 바로 연정화학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하시니까 그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가 또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회 구성원을 생각할 때 제일 시작점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이죠. 가정. 네, 가정에서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한테 에너지 관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보 사랑해 해서 줬는데 와이프가 나는 너 안 사랑해 이러면 감정이 확 오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은 다시 또 뭔가를 하고 그 무언가는 또 해서 결국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야, 이 말에 너무 공감 가는 게 아내하고 많이 다투고 방송국에 왔어요. 그럼 방송하는 내내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또 저희는 보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개그맨이다 보니까 늘 웃으면서 웃음을 주려고 하지만 속은 문드러지거든요. 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인가요? 뭐 대판 싸웠어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뭘 하셔야 되냐면 바로 연정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자, 연정하기는 말 그대로 아까 공기는 에너지라 그랬죠. 네. 자, 공기는 에너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있냐면 뇌 네트워킹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뇌는 다 연결돼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돼 있냐? 뇌파로서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다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다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에서 검색창을 띄우시고 똑같은 단어를 검색하면 똑같은 화면이 뜰까요? 안 뜰까요? 그 네이버에는 뜰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는 안 뜰 것 그렇죠. 같아요. 같은 검색창에서 같은 단어를 넣어주면은 같은 화면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 여기 이 공기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고 그 전파를 수신했기 때문에 화면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뇌파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텔레파시 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텔레파시라는 게 이거잖아요. 뭐 우리가 말이나 뭐 이런 신호를 전혀 안 보내고 그냥 너랑 나랑 통했어. 뭐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표현 아니에요? 동시에 같은 말을 탁 하거나. 그렇죠. 그건 찌찌뽕이죠. 예. 그건 찌찌뽕이에요. 우리가 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눈빛을 보면 아냐면은 그 눈빛이라는 거 안에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전파라는 거죠. 일종의. 뇌파라는 걸 분석해보면 일종의 진동하는 전파입니다. 그리고 그 전파라는 것을 우리가 수신할 수 있으면 비슷해지는 거죠.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딱 눌렀는데 채널마다 다 나오는 화면이 다르죠. 모든 종류의 전파들이 다 있어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전파를 보려면 거기 주파수를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주파수를 누군가가
같이 맞춰주게 되면은 그분들은 같은 채널을 보고 있을 거예요. 맞죠? 우리 지혜 다락방의 채널을 많은 분들이 보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시려면 이 채널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홍보하고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뭔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예요? 살리는 거죠. 또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같다라는 거는 주파수를 같이 맞춘다는 뜻이고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개개인마다 사는 방법들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나 잘 살고 싶어. 어떻게? 좋은 여자 만나고 싶어. 나는 잘 살고 싶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싶어. 뭐 다 다르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잘 산다라는 거 안에 나랑 엮여 있는 사람들을 같이 살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은 주파수가 맞아집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럼 그 주파수를 맞춘 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주파수를 상대방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듯이 전달해서 우리 같이 살리자. 네, 같이 살리면 뭐가 될까요? 내가 너를 살리고 너가 나를 살리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겠죠. 평화로워지겠죠.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에너지 주려면 내가 에너지가 충만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기운이라는 거, 즉 사람을 살린다는 의식으로 높여주면서 이제 연정하기, 정화라는 걸 하는데 우리가 보통 정화라고 하면은 미안합니다, 뭐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형식은 비슷해요. 하지만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이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쭉 얘기를 드렸던 거는 이 행위 안에 어떤 의식이 녹아 있는가를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손을 모아주신다든지 또는 기도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해서 미안합니다라는, 예. 근데 이 미안함은요, 그냥 내가 죄를 지어서 미안한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에요. 뭐에 대한 미안한 건지를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서로 이게 안아주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합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색깔도 바뀌었어. 왜 이렇게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그래요? 네. 확 바뀌었어. 마음이 행복해지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정이란 에너지를 쓸 때와 기란 에너지를 쓸 때의 내가 느끼는 세상에 대한 그 인지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해보고 경험해보면은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신다는 거죠. 이동엽 씨라는 사람을 바꿨어요, 지금. 저 진짜 진심으로 다해서 아까 하시는 말씀 진짜 정말 좋아졌어요? 진짜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그 이따가 만약에 주식창을 연다면? 안 열어봐야죠. 그래요. 이제는 주식창 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속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뭔가 기분 좋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면 나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가치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너 똑똑한 애야 이렇게 누군가가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죠. 스스로 칭찬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이게 혼자서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정화라는 게 일어나지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살리고 있구나. 그리고 또 누군가가 또 나를 살려주고 있구나. 이 어떤 에너지의 충만함 속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해 주시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겠죠.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인지와 인식을 확실히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요. 인지라는 거는 지금 제가 이게 하고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머리로는 안 겁니다. 인지는 분명히 하셨어요. 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게 100% 녹아들 수가 없습니다. 100%가 아니면은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식이라는 거는 내가 잘 몰랐던 그 무언가를 한번 하다 보니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금방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알 것 같아요. 느꼈어요. 그거는 인식하신 거예요. 그 인식은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치고요. 제 거와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각자만의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하면은 그건 뭐냐? 자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지는 내가 누군가가 차려놓은 밥상을 그냥 밥을 먹고 배부르다 할 수 있다 이거고요. 인식은 그걸 보고 나도 그 밥상을 차려서 누군가한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어떤 차이가 있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네. 믿으시겠어요? 안 믿죠. 안 믿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호랑이가 나타나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와서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은 진짜 나타났나? 맞나? 너 어디 동물원에서 탈출했나?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조금 왔다 갔다 하시겠죠. 네. 근데 내가 나갔는데 호랑이를 봤어. 네. 그럼 이제 믿죠. 그러면 확실하죠. 확신하죠. 그거 확실하죠. 확신. 인지와 인식은 그런 차이예요. 아, 인지와 그래서 인식. 이 되게 추상적인 마음의 건강이라는 거를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내가 나하고 연결돼 있는 사회적인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을 같이 쓸 수 있는 이 사회적 건강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그 사회적 건강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는 작게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그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사람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살려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분명히 알 것 같지만 또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는 있지만 이 일회성적인 그런 경험은 순간에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관습, 습관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행동의 변화, 행동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 하던 행동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하던 행동하면 죽는다는데 죽을 때가 됐나요? 괜히 행동해가지고 죽음을 먼저 맞이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안 하던 행동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네, 얘기해요. 그 와이프로 얘기가 그렇죠. 뭐냐면은 번데기가 나비가 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행동 전에 했던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다. 예.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해요. 그건 누가 갖고 있는 기전이냐? 뇌에서 갖고 있는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번데기가 계속해서 꿈틀꿈틀 가죠. 얘가 날개짓을 하려고 그러면 쟤 이상하다. 그럼 뭐냐? 좋은 거예요. 나비가 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예. 좋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잠깐 앞에 보여주는 모습일 뿐 또다시 돌아온다. 맞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이 뇌 구조는 안 바뀌어요. 네. 어지간해서는 잘 안 바뀝니다. 세 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 말도 있잖아요. 예.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때껏 써왔던 뇌.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죠. 5%의 비밀. 네. 네. 여러분들의 뇌에서 쓰던 것들만 쓰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확정적으로 바뀌기는 어렵다라는 어렵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알 것 같긴 하지만 또 불안해지고 네. 또 그 불안함을 극복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가 계속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공포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화를 해주시고 스스로의 가치를 계속해서 선택해 주시면서 이거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안 하던 행동이에요. 하지 않던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심으로써 뭐가 바뀌냐? 여러분들의 뇌 세포, 뇌 구조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 단순하게는 자,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살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손을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몸을 움직인다든지 예. 예. 뭐 어떤 행동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던 행동들만 하지 안 하던 행동은 잘 안 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제가 제안을 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거창하게 여러분들이 사람은 나는 애국지사다. 예. 사람을 살리는 의인이다. 이런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 안 하던 행동들. 예. 단순한 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손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인사를 잘 안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하다가도 안녕하세요 대신에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죠. 네. 뭔가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해. 죽을 때가 됐나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 사람 새로 태어났어.
예전의 사람이랑 좀 달라. 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건데 그중에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루에 하나라도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행동들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로 익숙한 루틴으로 바뀔 때 여러분들의 뇌는 구조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시간이 6개월, 1년, 10년 지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돼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누군가가 저를 알아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알던 그 이창현 약사가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겠죠. 네. 예. 제가 20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겠죠. 네. 그때 예. 찌질했죠, 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누구나 애벌레 시절이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애벌레 때 그거를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될 때 계속해서 그냥 그 삶을 유지를 할 것이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내가 좀 삶이 바뀌고 싶다라고 느끼는 자기 자신을 정말 찾아가고 싶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로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게 뭐라도 행동을 하나라도 바꾸란 얘기죠. 야. 그리고 그 행동을 바꾸는 것 중에서 보다 사회적으로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더 큰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화를 하시고 연정학이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호흡을 하시고 에너지를 남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하던 행동을 해서 생존 회로를 바꾸라라는 게 오늘 강연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3주차 강의인데 마지막 강연도 벌써 기대가 돼요. 마지막 강연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제가 첫 시간에 그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네. 이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건강, 그리고 마지막은 영적 건강이었죠. 영적 예, 건강. 그래서 다음 주 시간에는 이 영적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 영적이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다음 주는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네. 잘 알 수 있게끔 쉽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강연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영적 건강은 뭘 꼭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죽음이라는 것, 즉 나의 생존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무서운 것이냐. 죽음을 극복을 하는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사랑 호르몬이라는 예, 그 에너지라는 게 충만하고 가득 찼을 때 우리는 기쁨이라는 걸 느끼고요. 이 기쁨은 언제 느끼느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자기 자신을 찾으러 갈 때 그때 에너지가 샘솟게